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입찰자가 92명입니다. 물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감정이 좀 저평가된 겁니다. 수원 14개 2022 타경 68604 대지입니다.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233-7 감정금액은 2억 8,619만 2천원인데 30%를 저감을 해서 2억 38만 4천 원에 나왔습니다. 이게 건물에 이렇게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금액에서 한 30%를 저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2명이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한스PMP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 9천에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미납을 해서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재경매가 10월 17일 진행하는데 얼마를 쓸 것인가? 에? 그게 궁금하죠? 물론 이 땅의 가치가 10억 이상 간다, 또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요 금액보다 높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6억 9천에 낙찰받은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순위 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 1억 2천, 그리고 2순위가 2억 6천,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2천입니다. 1억 빌렸었겠죠? 2억 6천이면 이분은 2억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간 것을 보면 연체가 됐겠죠? 그러면 채권 금액은 채권 최고 금액 이걸 봐야 됩니다. 1억 2천이 채권 금액이다. 그리고 또 2억 6천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치면 3억 8천이죠. 3억 8천입니다. 그런데 3순위 저당권자가 한스PMP, 낙찰자죠. 같습니다. 3억입니다. 자, 1순위가 1억 2천, 2순위가 2억 6천, 그리고 3억을 합치면 얼마죠? 다 합치면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고 경매 비용이 대략 1,000여만 원이다. 자, 합치면 6억 9천이죠. 그래서 6억 9천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싸게 팔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 8천 밑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 3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바에야 낙찰을 받자. 그러면 받을 채권 3억 원은 상계 처리가 되죠. 요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 싸게 팔리면 한 푼도 못 받으니 높게라도 낙찰을 받자. 채권 금액, 선순위 채권 금액 인수하고 받을 채권을 플러스해서 경매 비용 1,000만 원까지 해서 6억 9천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했는데 미납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엄격결에 낙찰은 받았는데 요 3억 8천은 납부를 해야 되죠. 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됩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대출이 안 돼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납을 한 이유로는 미납을 하더라도 몰수된 보증금 있죠? 대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결국은 채권자, 즉 한스PMC에 배당이 된다. 그렇죠? 3억 8천 이상의 낙찰이 된다면 몰수된 보증금 포함해서 한스PMC에 배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등 금액이 6억 129만 원, 거의 9천만 원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6억 9천만 원은 이 저당권자 한스PMP에서 어쩔 수 없이 쓴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이만한 가치가 있어서 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상계 처리가 되므로 6억 9천을 썼다. 2등이 6억 100, 1억 차이가 나죠. 92명이 입찰을 했는데 시세 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6억 100 밑으로 봐야 된다. 자, 10월 17일 재경매가 진행합니다. 얼마를 써야 될까요?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하면 그 다음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한스 PMP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높은 금액이 6억 129만 원이죠. 요 금액 언저리면 충분히 낙찰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2등 금액, 요 금액만 써도 낙찰이 되지 않느냐. 물론 요 2등 금액도 입찰에 참가하기 싫다. 결과를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 그러면 이분도 안 오면 더 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정액이 됩니다. 미납 사건은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가 됩니다. 부담스럽죠? 4천여만 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찰자는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92명이 입찰했죠? 이번 10월 17일 재경매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0여 명 오지 않을까. 원래 그렇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재경매 사건에는 입찰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겠죠. 여기 최저가 2억인데 2억 천 쓴 사람도 있고 2억 2천 쓴 사람도 있고 3억 쓴 사람도 있고 그분들의 가봤자 떨어질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안 가겠죠. 6억 129만 원 입찰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은 혹시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물건에 너무 욕심이 과한 나머지 6억 9천 이상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쓴 금액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저는 이 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2등이 6억 129만 원이다. 그러면 정말 낙찰받고 싶다면 요 금액 언저리 그리고 요 금액보다 좀 아래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예측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실제로 이날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분석은 하는 겁니다. 요 6억 9천은 적정 가격은 아니다. 어차피 상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채권 한도 이빠이 쓴 것이다. 정상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도 요 금액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는다. 항상 2등금에서 경합을 하든지 아니면 요보다 낮은 금액에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시세 분석 해보시고요. 또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입찰 금액은 소신껏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